자, 안녕하세요. 면접준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프로그램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싱크하고 이 내용하고 잘 안 맞는다고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6월 14일이고요. 6월 14일 매식경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 이게 프로그램이 뭐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음. 자, 오늘 이슈를 한번 볼게요. 아, 날이 상당히 더워졌어요. 여러분들 체력 관리 이럴 때일수록 잘해야 돼요, 잘.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이슈를 말씀드리잖아요. 판 커진, 어, 중금리 대출 시장. 첫 달 이자까지 은행 대신 내준대요. 자, 중금리 시장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쵸?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중금리 대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좀 찾아보세요. 안 그러면 매식경 조금 토대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7월부터 여러분들한테 지금 지난번에 설문 한번 조사했잖아요. 은행별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최대한 정보 때문에 적어도 내가 취준을 포기하거나 뭐 확률이 떨어진다 그런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남겨주셔서 능동적인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첫 달치 이자를 대신 내준대요. 와, 이거 무슨 말인가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은행에서는 이자가 당연히 쌓여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보다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돈을 빌리기도 힘들고, 신용이 좋은 사람들보다 이자도 비싸겠죠. 그런데 여기선 희한하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첫 달치 이자를 대신 내준다. 와, 이거 신기하죠? 왜 그럴까? 카카오, K,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간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경쟁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불러온 새로운 풍경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지금 중금리 대출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왜? 원래는 중금리 대출 시장이라는 게 인터넷 뱅킹의 어떻게 보면 취지로 지금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 이게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야 뭐야 인터넷 뱅킹 니네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수익은 다른 걸로 더 많이 내네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래서 이제 인터넷 뱅킹들이 중금리 대출 시장에 관심을 더욱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의 압박. 그런데 거기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뭐예요? 제2금융권도 지금 중금리 대출 시장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례 없이 신용등급이 낮으면 예전에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았던 건데 지금 어떻게 된다? 은행이 첫 달 이자까지 내준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는 7월 9일까지 신규 대출을 받는 KCB 신용점수 820점 이하 중저신용 고객이 한 달치 이자 대출 이자를 대신해 주기로 했다. 한 달 이자를 고객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지급한대요. 와, 좋은 거죠. 또 이렇게 해주면 중신용자나 저신용자들이 굉장히 좋을 거잖아요. 그럼 좋다는 건 뭐예요? 유입을 은행 입장에서 늘려야 되겠죠. 유입을 늘리면 좋은 게 뭐예요?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신규 고객 창출로 인해서 우호적인 반응이 형성이 된다면 그 은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저신용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26주 적금 상품은 이자를 2배 지급한대요. 아, 그러면 이렇게 대출 주면서 26주 적금 상품을 가입시켜버리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전략 중 하나죠.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는 중신용 대출을 늘리기 위해 중신용 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1억으로 한도도 늘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가상금리도 내렸다. 중신용자 대출 대상 대출 못 늘리면 신사업 진출 제한시켜버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 나 몰라.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해드릴 테니까 이 상황만 이해를 하면 돼요. 상황만. 이게 금융시장의 지금 현재 방향성이라고요. 카카오뱅크가 대출 이자까지 대신해주며 중신용자 대출 대상을 늘리는 건 금융당국과의 약속 때문이다. 의지가 아니다. 카뱅에. 근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지든 의지가 아니든 중요하지 않은 거죠. 카카오뱅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 계획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10.2%였던 대출 비율을 20.8%로 늘려야 된대요. 대출 액수로는 이렇게 2배가 넘대요.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카뱅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인 카카오도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들을 지켜야 되겠죠. 다른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쭉 나오는 게 일단 올려야 된다. 그게 지금 방향성이다. 여기서 이제 보면 좋은 거는 우리가 알면 좋은 거. 지금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뱅킹의 흐름의 방향성이 지금 나왔잖아요. 카뱅, 케뱅, 토뱅.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방향성은 지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별로 추구하는 전략 상품과 마케팅이 다른 거예요. 이게 기업 분석이에요. 이걸 알면 뭐가 도움되냐? 나는 온라인 뱅크 지금 안 갈 건데요. 여러분, 가면 좋다고 했죠. 저는 지금 안 갈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봐도 되잖아. 그게 아니죠. 왜? 시중은행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할 게 있으니까. 지금 시중은행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방향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준비했던 달달달달 외우식의 면접 답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저와 같이 신문을 읽고 뭘 해야 된다? 나만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다른 것들을 한 거를 잘 보면서 벤치마킹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를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P2P 업체들도 중금리 대출 드리겠다. 그래서 늘린대요. P2P도요. 요거 방향성을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쭉 보시고요. 여기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 등급별 평균 대출 금리는 고신용층 1, 3등급은 연 6.6%, 4에서 6등급은 15.4. 와. 그러니까 이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제도권 대출 시장에서 이탈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중금 대출이 필수적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데 여기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탈되잖아. 그럼 사채 쓰고. 그럼 그게 가계부채가 더 심각하게 된 거고 경제가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이러한 이슈들로 활용해서 막아줄 수 있는 좀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한 대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 이력 등 각종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CSS를 구축해 상환 능력 등을 과거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출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거보다 좀 더 고객의 상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확인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중금리 대출 경쟁이 가계부채 급증이나 금융회사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법으로서 그다음에 제도적으로서 뭔가를 해주라고 했지만 지금 만약에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됐어. 근데 중금리 대출로 지금 시장의 이슈가 이러니까 대출을 해줘버리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만약에 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그 부채를 못 갚으면 어떻게? 금융회사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나타나는 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좋다 나쁘다보다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금리 대출 이슈를 한번 두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떠한 배경의 문제가 있지?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인터넷 뱅킹에 어떠한 점이 좋은 걸까?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걸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걸까? 이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연습들을 해보면은 좋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바뀌어갖고 이게 몇 분 했는지가 나오지가 않네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반디킴을 이용하는 학생들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싱크가 너무 안 맞아서 제가 바꿨는데 싱크가 상관없으면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봅시다. 영업전 방문은 옛말 대구, 부산은행, 비대면 상품 경쟁. 딱 소제목만 봐도 알죠.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이런 소제목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막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요것만 봤을 때 핵심이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영업전 방문 하긴 하겠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간다는 거죠. 어디가? 대구와 부산은행이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지방은행이 영업전 방문하지 않아도 앱 하나로 가입과 이용이 가능한 비대면 금융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대요. 왜? 디지털 금융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를 넘어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를 잡는다는 포부다. 지방은행도 지금 MZ세대에 현안이 돼 있다. 그 중에 뭘 한다? 뭘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비대면 상품으로 경쟁을 승부본다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7월부터 계속 할 거고 지금도 매식경을 하는 이유는 저도 제 목표가 있어요. 지금 하반기 때 최대한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은행을 타겟한 학생들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일 DGB 대구은행이 올해 4월 비대면 금융상품의 판매율은 40% 이상 증가했다. 취소했다. 소액 세분 적금 금융상품 선보였다. 그럼 지방은 대구은행 준비할 친구들 이런 거 이게 뭔지 알아보면 좋겠죠. 안 그런가요? 지난 4월 비대면 실명 확인 얼굴 인증을 통한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지만 해지면서 상품 출시에 탄력이 붙었대요. 대구은행도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대구랑 부산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사용을 해보라고요. 사용.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대구은행 관계자는 적금 외에도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 등을 출시하고 다양한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노출을 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과 접점을 찾고 노력하고 있다. 광주은행도 그렇다. 부산은행도 그렇다. 그래서 지방은행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방은행이 메인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메인이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방향성을 잡고 확인을 꼭 해보면 좋다. 세 번째, 이게 뭔가요? 은행 거부자 카카오뱅 가라.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머니 가족은 남머니 씨의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도 겪을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한 넘어갈게요. 이거 뭐지? 한번 볼게요. 취준생 나정모 씨는 용돈벌이를 위한 자금을 빌리려 은행 문을 두드렸으나 거절당했대요. 왜? 신용 점수가 너는 낮아. 취준생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나 씨의 점수를 좋게 평가할 만한 항목은 없었대요. 신용카드가 없고 왜? 취준생이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받은 적도 없다는 등의 금융 이력이 부족해서 취준생한테 돈을 안 빌려줬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MZ세대들 중요하다며요. 그러면 MZ세대들 중에서 취준생, 우리가 같은 취준생 있을 거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짜 돈이 필요한데 나 지금 신용카드도 없고 대출 받은 적 없다고 나 돈 안 빌려주면은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봐야 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취준생에게도 어떠한 일정의 툴이나 기존의 금융 거래 등을 활용한 게 있다면 어떠한 그 지표들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상환 능력이 물론 취준생은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으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지금 돈을 안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알바를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물론 알바라는 게 고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금액, 한도 1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진짜 급한 친구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취준생 입장에서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사채로 썼어. 그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러한 것도 금융권에서 하나의 굉장히 좋은 사회적 배려가 저는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분명 리스크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평가되는 항목에서 그 지급하는 기준에서 카드가 없고 금융 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넌 안 돼. 그냥 여기서 잘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은행들이 제대로 된 타겟팅을 하고 앞으로 비대면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필요한 이러한 서민들이나 소외 계층을 위한 어떠한 근본적인 진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여기에 좀 더 유연성 있게 추가되면은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취준생할 때. 그러니까 항목을 어떻게 쪼개고 이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데 이런 생각을 꼭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시처럼 은행 문턱에서 자자한 이들에게 희소식이 들린대요. 와, 뭐지? 기존 시중은행이 감당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을 세 곳의 인터넷 전문행이 품기로 하면서다. 이게 아까 제가 첫 기사에서 읽은 거랑 나온 거죠. 그래서 1호 K뱅크, 카카오뱅크가 자리 잡은 그리고 9월 토스뱅크도 뛰어드는 거예요. 인터넷 전문행이 많아진 만큼 중금리 대출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기대된대요. 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여기 쭉 읽어보면은 중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지금 인터넷 뱅킹에 이러한 좋은 제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 취준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 이력을 평가할 게 없어서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돈을 못 빌려준다. 물론 그것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는 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뭐예요? 중저신용자 어떻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돈을 지금 빌려준다며요. 그럼 고객이 어떤 점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걸까? 무조건 대출이 아니라 시중은행과 다른 신용평가 모델을 가동한 경우. 와,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하죠? 인터넷 전문은행은 되는데 왜 시중은행은 안 될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ICT에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금융거래 실적, 개인신용평가 정보 등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를 함께 본다는 거죠. 통신요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 휴대폰 소외 결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비금융 데이터에 포함된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행들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시중은행 못할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내용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간을 몇 분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잘 안 되네. 자, 다음 기사예요. 미루고 돌려막고 금리 인상 시한폭탄 째깍째깍. 빛에 내몰리는 청년이 늘고 있대요. 채용시장에 한파가 찾아왔고 투자 열풍과 소득 감소로 재무 여건의 적신호가 커졌다. 구석에 몰린 청년은 리볼빙에 눈을 돌리고 있다. 아이고, 리볼빙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거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자 수수료가 최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연내에 언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한 데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계바늘을 속도를 내면서 부실폭탄의 그림자가 들어지고 있대요. 특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융 부채가 있는 국내 가구당 이자 부담은 연 220에서 250만 원 늘어난다. 아이고. 청년층 부채 증가한다. 하나금융연구소에 의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이고,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업 상황이 위축되자 고용시장에 한파가 왔죠. 그렇죠, 지금이죠. 또 그리고 실업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청년층들이 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취약 청년층은 은행 이용에 제한이 생기자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에 늘렸다. 20대 리볼빙 늘렸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데 뭐 이 기사에서 나온 건 이제 이거겠죠. 금리가 지금 이례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보다도 빨리 인상시킬 그런 가능성도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대출 여력이 만약에 대출 여력이 아니라 대출을 그동안 받아놨던 사람들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뭔가 투자도 하고 뭔가 생활도 하고 이제 이랬을 건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라든가 방향성, 그다음 폭이 크다면 그 현실적으로 소득이 제한되는 부분에서 소득이 한정된 부분에서 이자를 돌려막기 하다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위험을 말해주는 기사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한번 오늘은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제가 오늘 영상 처음이라서 굉장히 지금 낯서네요. 이게 영상이 잘 편집될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지금 얼굴이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게 나오는데 아무쪼록 오늘 6월 14일 매식경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여러분 6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타겟을 하는 건 이번에 8월에 금융권 공동체용 박람회를 여러분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드릴 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문을 하나 읽더라도 좀 더 내실 있게 저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데까지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반드시 힘내세요. 그리고 겁먹지 마세요. 면접이 처음이든 뭐 자소서가 처음이든 일단 하면서 시행착오를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매식경 조금 낯선 환경에서 6월 셋째 주를 시작해 봤는데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날 더우니까 체력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끄는 거 맞나요?